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러스의 강사학교 사기 수학 강연아입니다. 오늘 수능 2024학년도 수능에서 기존 수능과의 그 다른 기조를 좀 보여주는 그런 문제가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과제를 받아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일단 제가 선택한 문제는 9번, 22번 이렇게 두 문제고 먼저 9번을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9번을 선택한 이유는 이제 기존 수능과는 다르게 수원, 수투 공통 과목뿐만이 아니라 그 전 학년도에서 나왔던 고1 수학 문제들이 좀 조금씩 추가가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풀이를 하면서 같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번 천천히 잘 따라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앞에 미리 붙여놨는데 이제 모든 문항을 저는 이렇게 판서를 할 거예요. 스텝 1, 스텝 2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할 거고 첫 번째는 문제 해석. 모든 수학 문제는 내가 어떤 문제인지, 이 문제가 어떤 걸 물어보는지를 먼저 판단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풀이에요. 혹시 더 뭔가 심화되는 문제가 있다면 비슷한 그런 문항에 대한 비교로 이제 스텝 3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단 그 정도까지 난이도는 아닌 것 같아서 스텝 1, 2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이렇게 쓰는 모든 내용들은 판서했던 내용은 절대 지우지 않을 테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필기를 했다가 나중에 복습할 때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9번 한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번에서 목표 정의가 뭐냐면 구하려는 것을 먼저 찾아야 해요. 9번에서 구하려는 것이 뭐냐면 목표는 4의 m, 요 값이 뭐냐? 요거를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문항에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m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스러운 상수값. 정수가 될 수도 있고 유리수가 될 수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왠지 요게 나올 것 같아. 우리가 지수에 위에 있는 이 지수꼴을 쉽게 생각하지 않겠죠. 절대 쉽게 되지 않겠지만 우리가 배웠던 내용 안에서 내겠죠. 로그의 밑변환 공식 기억나시나요? 로그 밑변환 공식꼴로 물어볼 것 같다라는 생각을 유추를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조건을 하나씩 따져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2점을 줬어요. 2점. P는 로그 5의 3. Q는 로그 5의 12. 이렇게 2점을 줬고요. 자, 보시면 여기에서 눈치채실 수 있죠. 로그 나왔죠. 그러면 1번보다 두 번째일 확률이 높겠죠. 자, 그 다음에 나왔던 조건을 보시면 선분 PQ를 1m 대 1-m으로 내분. 이렇게 한다고 써있어요. 자, 내분했는데 그때 좌표가 1이라네요. 자, 조건 끝났을까요? 자, 조건이 여기에서 괄호에서 있는 조건도 잊으시면 안 돼요. 단하고 0부터 m 사이. 괄호가 써 있어도 무시할 수 없어요. 바로. 자, 요렇게 됩니다. 조건이 총 3가지가 되고요. 그럼 이제 관련 개념을 한번 살펴볼 건데 이거 조금만 내릴게요. 자, 우리가 봤을 때 여기에서 말하는 단원은 몇 단원일까요? 수원이죠. 수원에서 우리가 배웠던 지수, 로그. 여기 개념인 거 아시겠어요? 자, 지수 로그에서 우리가 뭘 배웠을까요? 지수 로그에서 그쵸. 정의, 지수가 뭐고 로그가 뭐고 이런 이야기들 배웠었죠. 그 다음에 계산. 자, 지수끼리 곱하면 그 지수 위에 있는 값들끼리 더하는 거. 그 다음에 로그끼리 더하면 안에 있는 값끼리 뭐 곱한다 어쩌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그 이야기들을 여기에서 다루고 있고요. 자, 그럼 몇 개만 좀 써볼까요? 우리가 로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몇 개 써볼게요. 로그끼리의 더하기, 밑이 같을 때 로그끼리 더하면 얼마일까요? 로그 B의, A의 BC. 그쵸? 안에 거에서 이 밑이 같을 때는 안에 것끼리 곱. 이렇게 나타날 거고. 그 다음에 밑변환 공식. 밑변환 공식 뭐가 있을까요? 로그 A의 C. 로그 A의 B. 자, 이렇게 밑이 같을 때 로그끼리 나누면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로그 B의 C. 이 형태로 나눌 수 있죠. 자, 이 내용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다. 그쵸? 자, 그리고 다시 이제 문제를 풀려고 올라갔더니 뭐가 문제죠? 어떤 개념이 정리가 안 됐죠? 그쵸? 내분 내용이 정리가 안 됐어요. 내분 어디서 배웠지? 내분 내용은 우리 수원에서 배웠나요? 그럼 수투에서 배웠나요? 아니죠. 고1에서 공통과정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여기에서의 말씀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고1 때 공통 수학 상하 배울 때 수학 상에서 무슨 내용을 배웠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수학 상 고등학교 1학년 때 인수분해 맨날 외우고 그때 첫 번째 다항식의 연산 맞아. 그래서 나머지 정리 이런 거 했던 거 기억이 나시죠? 안 나시죠? 괜찮아요. 자, 두 번째 수를 확장을 했어요. 실수가 아닌 허수 이야기, 복소수 I 이야기 나오면서 2차 방부등식, 그 다음에 3, 4차 방정식 이런 것들 주로 다항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그리고 나서 나왔던 내용이 도형의 방정식이었어요. 오늘 할 이야기는 여기. 도형의 방정식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이 점점 확장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는 가장 작은 도형, 점, 그 다음에 선, 그 다음에 면인데 원으로 갔죠? 요렇게. 그래서 요게 점점 확장이 되면서 그들 간의 정의와 관계를 배웠었어요. 요걸 하면서 나왔던 내용이 바로 이 내분 이야기예요. 요 점들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자, 그래서 이 풀이를 하기 전에 요 내용을 잠깐 필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요거는 지금 쓰셔도 돼요. 네모박스 제가 빨간 네모박스 치면 요 내용은 지금 먼저 필기하시면 돼요. 왜냐면 요거는 공통 과목에서 배웠던 거기 때문에 수원수투 개념에서 잘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놓칠 수는 있는데 그치만 그렇다고 해서 모르고 있으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었을까? 안 되겠죠. 대놓고 내문을 물어보는데 내문 할 줄 모르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분 뭔지, 외분 뭔지 요거에 대한 개념을 잠깐만 잡고 넘어갈게요. 자, 어떤 두 점이 있어? 두 점이 있을 때 그냥 점 자체에 대한 정의는 괜찮았어요. 그냥 좌표 평면에다 찍으면 되거든. 근데 이 두 점 안에서 나는 이 두 점 안에 몇 대 몇으로 나누고 싶어. 안에서 나눠서 내분이에요. 나누고 싶어. 몇 대 몇으로? m 대 n으로 나누고 싶어. 안쪽에 있는 값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때 이거는 우리는 내분이라고 부를 거고. 괜찮죠? 그 다음에 내가 요걸 조금만 좁힐게. A, B를 조금만 앞으로 좁힐게. 이 A, B 안에는 들어가기 싫어. 근데 A와 B가 M 대 N으로 바깥에 어떤 점이 있었으면 좋겠어. 밖에. 이걸 우리는 외분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내분, 외분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안에서 내분과 외분의 정확한 위치도 파악을 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파악할 수 있지? 기억이 안 나죠? 괜찮아요. 자, 얘와 얘, m 대 n.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m 더하기 n. 내부는 좀 착한 애야. 좀 착한 애라고 기억을 해주시고, 외부는 약간 삐뚤어진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코사인 친구랑 비슷해. 약간 유머인데, 나중에 또 코사인 같은 약간 삐뚤어진 친구고, 내부는 조금 착한 친구. 그래서, 자, m 대 n으로 내분할 거예요. 똑같이 더해주시면 돼. 분자도 똑같이 더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원래 좌표인 A와 B를 약간 크로스할까? 이렇게 약간 크로스해서 MB, 그 다음에 NA. 순서만 살짝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럼 외부는, 우리 삐뚤어진 친구 외부는 똑같이 M 대 N인데 어쩌지? 뭐 할까? 빼주겠죠. 위에도 똑같아. M은 빼줄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는 또 삐뚤어지면 두 번 삐뚤어지면 원래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한 번만 삐뚤어지는 거예요. 이 마이너스만 삐뚤어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좌표의 외분과 내분 이렇게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이 PQ를 정확하게 하나씩 좌표를 줬고 얘를 m 대 1-m으로 내분을 하라고 했어. 그럼 우리는 내분 공식이지 알잖아. 그러면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죠. m 더하기 1-m분의 짧다. m 더하기 1-m을 갈 건데 자, 뭐 하라고? PQ를 내분하는 거야. 그러면 반대로 뒤집으라고. 반대로 뒤집으시라고. 그러면 m 곱하기 로그 5의 12가 될 거고 1-m 곱하기 로그 5의 3이 되겠죠. 이 값이 얼마다? 1이다. 이렇게 해줬어요. 그럼 이제 우리 이거 뭐 하면 되지? 그죠? 계산만 해주면 되겠죠? 계산을 해볼까요? 분모는 어차피 1이니까 정리가 되고 분자는 m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이렇게 나눠서 정리를 해주시면 제가 그냥 정리할게요. 로그 5의 12 빼기 로그 5의 3이고 그 다음에 원래 남아있던 로그 5의 3을 오른쪽으로 넘기면 1 빼기 로그 5의 3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이제 여기에서 드디어 수원에서 우리가 필요했던 개념을 써먹을 수가 있겠죠. 로그끼리 더하면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하고 로그끼리 빼면 안에 있는 것끼리 나누는 형태로 나오겠죠. 똑같이 적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로그끼리 빼려고 하는데 뺄 수 있을까? 로그끼리 빼면 안에 있는 값끼리 뭐라고? 나누는 거라 그랬죠. 그럼 이 밑에다가 적으면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얘도 마찬가지죠. 얘 로그 5의 5 빼기 로그 5의 3이니까 로그 5의 3분의 5가 되겠네요. 자, 그럼 정리. m은 어쨌든 우리가 0이 아닌 수는 양변으로 똑같이 곱해서 역수를 곱해서 나눌 수 있죠. 로그 5의 4분의 로그 5의 3분의 5. 자, 이거 이제 다 끝났는데 어떻게 정리하지? 뭐 나왔죠? 밑변환 공식 사용하시면 되겠죠. 밑변환 공식은 밑이 서로 같은데 나눗셈 형태로 되어 있을 때 쓸 수 있는 공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밑이 같은데 어때요? 나눠져 있죠. 어떻게 바뀐다? 밑에 있는 친구가 이 친구 진수였던 애가 원래 밑으로 가고 그리고 3분의 5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맨 처음에 구하려고 했던 걸로 한번 가볼게요. 다 왔어요. 자, 어때요? 우리가 4의 m을 구하라고 했는데 m 값이 로그 4에 어쩌고 뿌릴 것이다. 추론했었죠? 결과 로그 4에 어쩌고 뿔 그대로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답을 따라서 여기다 쓸까? 따라서 4의 m은 로그
아니지. 4의 로그 4의 3분의 5니까 똑같이 밑변환 공식 정리해주면 3분의 5로 마무리가 되겠죠. 요렇게. 그래서 이 문제에서 필요한 내용, 정확하게 내가 개념을 알고 있는가를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수1에서 배웠던 내용이 아닌데요? 공통 내용 반드시 추가해서 정리하시고, 그러고 문제를 다시 한번 복습 겸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